언제까지 미래 걱정, 입시 고민만 할래? 월저접수? 짧고 쉽게. 야, 너도 가천대 반도체 갈 수 있어. 반도체 하면 가천대,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입시에 대한 모든 고민 참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입시왕 월간 상담소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원입니다. 네, 오늘 월간 상담소 첫 번째 사연 여름님께서 4월 26일 날 올려주신 사연이네요. 딱 그만큼만 공부하는 아이. 경기도 평범한 일반고 고1 첫 시험이 어제로 끝났어요. 5등급제 영향인지 난이도가 많이 내려간 듯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시험이 어려워지니 더 열심히 하겠지 했는데 물 내신이었던 중등 때랑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니 전에는 불안해하며 놀았는데 이제는 안심하며 놉니다. 저희 아이 시험 결과 보니 올백도 있지 않나 싶어요. 시험 기간에도 유튜브 보며 슬렁슬렁 했는데 6과목 평균이 96 정도 됩니다. 기말이 아주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에요. 여기서 있다가 우물안도 아니고 조롱박 안에 개구리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무너지면 어쩌나? 대입은 전국 아이들이랑 경쟁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좀 긴장감을 갖게 될까요? 중학교 때부터 최상위권은 못하고 애매한 상위권으로 현실에 만족하면서 안주해 왔어요. 우리 아이 그릇이 작구나 생각하다가도 한 번씩 아이의 태도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이 학교는 매년 다르겠지만 대략 재수생 포함해서 스카이 10명 정도 가고 전교 30등까지는 인서울 정도 간다고 압니다. 이 정도면 평범한 것 같은데 수업 시간 반에서 절반이 숙면을 취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제 겨우 2달째인데 벌써 그렇다니. 갑방고 간 친구네 얘기 들어보니 안쓰러울 만큼 노력한다고 마음 아프던데 갑방고를 보냈어야 하나 뒤늦게 후회도 됩니다. 저는 불안하고 아이는 태평하네요. 학교에서 잔 적 없고 수행 제때 해가고 중3까지 홍공으로 7% 안에는 들어서서 성실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이렇게 안 하다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이제 1학년인 것 같아요. 첫 시험 봤죠? 1학년 첫 시험이고 이제 중학교 때도 상위권이긴 했다. 애매한 상위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7%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잘 하는 거죠. 네. 상위 7%니까 뭐 꽤 잘하는 아이고 엄마는 또 가서 좀 아이가 성실하게 고등학교 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네.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님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니, 성적은 기대에 미쳤어. 예상보다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쉬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기말에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걱정인 거예요, 그런 게. 5등급제 처음이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될지 감이 확실하게 없는 상태에서 너무 어렵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이하게 쉽게 내서 이제 물 내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은 이제 애가 막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천하태평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홍프로님, 네. 딱 봤을 때 이 아이의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아주 정상입니다. 아니 지금 애가 뭐 대충 하고 앉았는데 엄마는 지금 속 터지는데 뭐가 정상이에요 지금. 자,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이제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에 전념하기로 했어. 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재 즐거움을 포기할 거야. 그리고 공부에 어떤 몰입하는 모습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꿈을 깨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못했고 심지어 전국 1등도 그건 못합니다. 아니 그 옆에 지금 갑방구 간 애들은 밥 먹고 공부만 하고 지금 미쳐갖고 막 공부에 몰입하고 있다는데 자, 뭔 소리 지금. 그죠? 걔들이 특별해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응. 걔들은 지금 생지옥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생지옥에 떨어져 있는 개체라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옮겨 놓으면은 그 아이도 바뀝니다. 이지훈 선생님도 뭐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 엄마는 지금 정신 못 차린다고 지금 난리에 지금. 저도 홍프로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 아닌가요? 되게 정상적인데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이 어머니가 학교에서 잔 적 없고 수행 제때 가고 중3까지 혼공으로 7% 안에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거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7%는
왜 하필이면 7%지? 공개되는 거 아닌가? 그 점수 같은 게? 근데 그게 7%로 잘려요? 이런 걸 숫자를 그러니까 잘 본 적이 없어요. 대략 인지 어느 정도 음. 뭐 5%에서 10% 사이다 그런 것들 계산하면 어머님들끼리 파악이 좀 되더라고요. 네. 딱 7% 나온다기보다는. 그 전교생이 뭐 200명이다. 그러면 얘는 한 15등 정도 했던 거잖아. 잘하네. 그러니까 얘보다 점수가 높은 애가 주요 과목 기준으로 한 10대성밖에 오, 없더라. 잘하네. 그럼 우리 애가 7% 하는구나. 아무 문제가 없네. 이대로 가면 됩니다, 그럼. 근데 진짜로 애들이 긴장감을 갖는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진짜 상담하다 보면은 한 1년에 한두 명 보나? 근데 그렇게 1년에 한두 명 보는 애들이 긴장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약간 힘들어서 와요. 그냥 공부가 안 돼요. 뭐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요.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긴장감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그 현재 공부에 대한 몰입도를 갖다가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저는 한 60점 정도 같거든요. 60점 정도. 되게 높게 잡네요. 그러면은 내 근데 생각에- 얘가 아예 안 하지 않아. 내 생각에는 한 20쯤 되는 프로는 어떻습니까? 어머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우물한 개구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의 행동을 보니까 조롱박 개구리더라. 조롱박 개구리는 어떤 개구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에 가서 애가 너무 만족하는 거 아닌가. 노력 안 해도 된다. 남들 다 쳐 자는데 내가 뭐 더 해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답답하다. 자, 엄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딱 시험지를 내밉니다. 엄마 96점이야. 그 시험지에 6과목 평균이 96점. 엄마 96점이야. 100, 92, 98, 97 엄마 받아봤어? 96점? 됐잖아. 6과목 96. 엄마가 야, 평균이 98점이다, 이놈아. 예를 들어서 엄마 평균이 100을 원하는 건 아니지. 사람이니까 하나 틀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성적과 이 환경에서는 이 아이는 변하기 쉽지 않다. 제가 봐도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 문제인데 저도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왜냐면 더 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얘는 성적이라도 잘 나오고 중학교 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열심히 해서 힘을 좀 내주고 지금 아무리 일반고고 뭐 내신 따기 보니까 잔다며요. 절반이 단다니까 이제 내신 따기 쉽잖아 이런 데는. 그래서 네가 좀 해서 올 1등급을 찍어가지고 다 그 의대든 뭐 서울대든 뭐 연세대든 쫙 갔으면 좋겠단 말이지. 못 가더라도 엄마가 원하는 건 그거라고 지금. 못 가더라도 거기를 목표로 그래.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다 코피도 흘리고 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네. 왜 안 하냐 이거야. 너 코피가 언제 나니 넌 도대체. 응? 어떤 계기가 필요하더냐. 요 질문입니다 지금. 근데 정신 차리세요 두 분 지금. 근데 이거 지금 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머님 이 사연에 모순이 있어서 어떤 게 진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가 무슨 자, 전에는 불안해하며 놀았는데 지금은 안심하고 놉니다. 요 멘트랑 성실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60점이라고 한 거야. 네. 겉보기로는 성실한 것 같아. 그래서 숙제 이런 건 다 해. 아니야, 성실한 아이라고 생각해서 중학교 때는. 그거 다 한 거야. 시키는 건 다 한 거야.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성실하지 않더라. 자기주도적으로 뭐 하는 거지. 모습이 없다. 음. 숙제하고 땡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모습은 중학교 때 지나간 거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고등학교 때 모습은 성실하지 않다가 어머님 결론이잖아요. 현재. 현재 어머님이 기대치 못 미친다. 근데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데이터베이스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학교에서 이 명문대를 10명 이상 가면 잘하는 괜찮- 학교예요. 경쟁력 있는 학교 경쟁력 아니에요? 있는 학교예요. 예. 그 아이들이 말하는 지읒방고 아니잖아요. 평범한 그 정도는 일반고다. 아니고 경기도다. 평범한 일반고, 네. 경기도고. 그러면 한 서울대 2명 정도. 뭐 그죠? 나쁘지 않은 학교예요, 그냥. 근데 평범한. 여기서 평균 96이면 그거 잘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선생님들도 지금은 약간 헷갈릴 시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4등급 4%를 가려내려고 문제를 냈었는데 이제 10%를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되는지 선생님들도 몰라 지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0점을 거예요. 잡아야 되는구만. 그래서 애들이 이 정도 점수가 지금 96점 나왔다. 그러면 이 점수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애가 조금 파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애들한테 물어보, 야, 너 몇 점 다 나왔어? 98점. 혼자 96점일 수도 있거든. 그럼 그래봤자 올 2등급 아니야. 그러면 인서울을 못한대잖아 지금 5등급제에서. 2등급이 나오면 이제 인서울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네. 2등급 못한 게 아닌데 예. 2등급이면 끝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지금 속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이 아이가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소홀한 과목들이 생길 거고, 그렇겠죠. 삐끗삐끗 하면서 이제 뭐 5등급 시스템 안에서 뭐 1등급도 있을 것 같은데 2등급 뭐 재수 없으면 3도 뜰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럴 수 아이들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계기를 만들 것이냐. 자, 어머님은 다시 태어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내 새끼지만 얘를 다시 낳고 싶어요, 지금. 원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로부터 학생들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려면 일단 일로 와. 물리적인 어떤 대화 그죠? 애들 많이 썼던 거죠. 예, 예. 저는 뭐 확실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뭐 진짜요? 그냥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불안해하면서 그 해결책 혹시 학원 열심히 보내는 거 아니지? 불안해하면서 놀았는데 안심하면서 놀고 있잖아요.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불안하게 그걸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살인적인 일정을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어머님이. 예. 살인적인 학원 일정 그리고 살인적인 독서실 일정을 강제로 막 던져야 돼 이런 애들. 강제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지금 힌트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뭐 학교에서 자지도 않고 시키는 건 다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 홍공도 잘했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온순하고 막 크게 튀진 않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리고 그 혼자 자기주도적인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콧뚜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에 이렇게 코를 이렇게 뚫어갖고 뒤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간단하게 이제 학원을 한 2개 더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숙제로 조지거나 독서실, 관리형 독서실을 잘 꼬셔갖고 넣으면 간단하게 끝나요. 엄마 눈에도 없어질 수 있고 그럼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철학에 쓸모없다는 걸 계속 느낍니다.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솔루션인데 교육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육학도 제가 알기에는 교육 뭐 공학 쪽인데 효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교육 심리를 공부했잖아요. 네. 그 모든 인간의 문제는 심리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지금 이 아이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의 변화 없이 그런 외적인 스케줄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탁상 공론식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심리주의에도 이 피험자의 어떤 그 내면 상태를 신경 쓰지 않는 심리학도 있습니다. 행동주의라고 파블로프의 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 주고 이런 심리학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면 돼요, 얘는 그냥. 근데 이 공부는 네네.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그럼 동기 부여하는 걸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동기가 될 것인가? 저는- 나는 동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한님 말씀에 한 반까지는 되게 동의했어. 근데 거기서부터 살짝 방향이 틀어지는 건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이 아이가 바쁘게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냥 아이의 마음은 지금 그대로 있고 그렇지. 스케줄을 바꾼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내가 지금 우물한 개구리구나. 그걸 나 어떻게 깨닫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우선 조건이고 그 들게 만드는 어떻게 거는 하냐고. 첫 번째 부모님의 잔소리는 실패했다. 그건 안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학교의 어떤 분위기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나만 놀고 있네?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가 나름 안 잘 되네. 잘하는 예, 편이야. 그렇죠. 얘는 깨어 있으니까 50명 사는데. 내가 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 이사밖에 없어요. 애 학교를 이사를 옮기거나 간다. 그래서 그 맹모가 괜히 옮긴 게 아니에요. 거기 대치동이 없기 때문에 그 맹모가 그렇게 옮겨 다닌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감사하게도 네.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동네마다 교육특구라는 학원 밀집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널널한 학원에서 빡센 학원으로 옮기는 것만 해도 환경을 바꾼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10대를 연구를 해보면 10대의 어떤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친구로 나옵니다. 또래 집단.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친구 말만 쭉 던지는 게 그 아이들의 심리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공차고 놀고 엎드려 자는 친구들에게서
열심히 하는 그 분위기 속에 분위기를 바꿔라. 얘를 들어가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아이의 마음이 살짝 변화될 거라고 봐요. 그게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치동 지금 전세 시세가 한 12억 정도 하거든요. 12억이 들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대치동에 보면은 반은 거기 다니는 애들이 사는 애들이고 네, 네. 반은 멀리서 와요. 멀리서. 그러니까 주말 같을 때 경기도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지방에서 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조롱박에 있으니까 넓은 세상을 봐라. 이 말씀이시구나. 좀 빡센 학원을 보내서 주말은 주말에 바다를 가는 거예요. 하와이. 여기 어느 예. 용추 계곡에서 지금 물놀이 하던 애를 하와이 바다에 딱 가는 거야. 그럼 그때 그 충격. 이거 뭐지? 그게 좀 어쨌든 그런- 주변 환경의 변화. 잔소리 하지 말고 애를 공부 빡센 환경에 자꾸 보내봐라. 그게 계기가 될 수 있고 요거는 조금 그런 번거롭다, 방법이네요. 번거롭다 하면은 좀 중간 봤잖아요. 기말 때 음. 선생님이 감을 잡으시고 중간 때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기말 때 엄청 어렵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약간 충격을 받는다. 네네. 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세훈 선생님 어떤 계기 이 아이가 좀 공부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계기 어떻게 아니, 해야 됩니까? 이건 저도 아까 홍프로쌤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대치동 뭐 전세 시세에 말씀하셨지만 네. 이해는 아니 저기 막 이사하고 가는 건 조금 힘들고 네네. 경기도니까 아마 다 그 학원까지 실어 나르는 거리는 될 거예요. 뭐 물론 서울 서쪽에 있는 상태면은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목동 가면 되는 거고. 네네. 그쵸, 그쵸. 예. 네, 그래서 목동이나 대치동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다가 주말에 한 2개 정도 학원을 이렇게 다녀보자. 너만큼 뛰어난 친구면 그 정도 다녀도 된다. 이렇게. 방금 그 멘트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해하는 게, 야, 일로 와. 너 같은 애는 여기 가야 돼가 아니라, 야, 너 정도의 능력이면 여기는 큰 물고기는 그러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이런 멘트로 아이를 살살 이제 살살. 야 96점이네. 그치. 야, 어? 좀만 야, 더 하면. 야, 너 어. 대치동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좀 어쨌든 공부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아이들이 많은 환경을 그렇죠.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 환경, 실제로 그런 걸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남들이 공부하는 거랑 상관없이 공부를 해갖고 저는 그런 게 효과가 있나 싶긴 한데 또 또래 집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이니까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런 학원에 가면 약간 어떤 표현을 하냐면 야, 문제 푸는 걸 보면 느껴지잖아요. 야, 이걸 저렇게 쉽게 푼다고? 이런 애들이 이제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느낌 진짜 충격받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학교는 그 입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자고 있다. 숙면을 취한다. 그것도 조는 게 아니고 숙면을 취한다.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 3등급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 학교에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1등급 아니면 2등급일 확률이 매우 높은 데다가 아이가 이 정도 뭐 홍콩으로 이 정도까지 가능했으면 얘는 솔직히 공부량이 조금만 뒷받침되면 진짜 5, 1등급이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아. 그런 좀 희망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막 아이 보고 있으면 막 한심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엄마가 보는 아이 모습은 항상 집에 있는 모습만 보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모습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인간이 맨날 뭐 스마트폰만 하네, 게임만 하고 있고 집에 오면 쳐 누워 있고 이것만 보고 있는데 너무 막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머님도 지금 처음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다행히 결과가 잘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징표들이 많아요. 한 반에 절반이 자고 있다.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너무 좋고 5, 1등급이면 좋은데 5, 1등급이 아니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제가 입시왕 라이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비교과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도 이 친구는 좀 이제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운동으로 치면 이 중량을 늘리는 거지. 그동안엔 한 20kg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쉽게 하니까 뭐 대치동도 보내서 10kg 더 얹고 관리형 독서실도 보내서 한 10kg 더 얹고 계속 워크로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뭐죠? 저 잘 모르는데 3대 500? 3대 500. 3대 500 치는 헬창 할아버지한테 걸려야지. 내가 그동안 깔짝깔짝 했구나. 네. 그래서 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성적 아니, 나왔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아이를 떠나서 인간이라 그러면
아니 내가 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뭘 긴장을 해.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셋 다 공통된 오랜만에 합의점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교육으로 조져라. 아니 진짜 여기서 진짜 교육에 되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 집안은 네. 이사갑니다. 어. 이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12억이라고. 어? 12억이라고. 대치동 전세가? 아니야. 거기 음마아파트는 좀 싸. 음마가 10억이 넘어 이 양반아. 전세가요? 이 양반이 아닌데? 지금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전세 왜냐 거기 너무 낡아가지고 예. 막 바퀴벌레 나오고 하거든요. 좀 몰라요. 아, 저희 몰라요. 대출에 관심이 없어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여름 여론이 너무 불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아이한테 좀 더 빡센 스케줄만 잘 돌려주시면 이제 아이가 천천히 길들여진다. 저는 이제 동기가 확 생긴다기보다는 이 공부하는 내 모습에 길들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경지가 있는데 그 상태가 오기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실이나 뭐 관리형 독서실 이런 좀 습관을 만드는 환경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쉬는 날도 정해놓고 쉬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가 지금 이제 개념이 없거든요. 얘 지금 그냥 중학교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좀 빡세게 만들 때 당근을 하나 걸어서 야 쉬는 날 하나 뭐 예를 들면 토요일은 대치동 가서 빡세게 하고 뭐 일요일은 조금 늦잠 자자 뭐 이런 식으로 쉬는 날도 같이 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 습관, 생활 습관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마아파트 전세가 6, 7억이잖아. 별로 안 비싸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 이게 가격은 한 28억 하는데 저 들어가면 다 쓰러져. 못 살아. 10억이 안 된다고. 집 안 돼. 옛날에 3, 4억이었어. 많이 오른 거야. 왜냐면 가면은 녹물 나와가지고 이거 필터 키고 써야 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을 참았습니다. 입시 고민 더 이상 참지 마세요.